자, 오늘 국민의힘이 결정을 했죠. 지금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정치인들 오늘 징계 취소 결정이 확정이 됐는데요. 자, 이 이후에 이 징계 취소 결정이 뭔가 시나리오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보시죠. 징계 취소가 이준석 죽이기인가? 물음표가 찍혀 있죠. 모릅니다. 그러나 뭔가 모종의 시나리오가 아니냐 이런 시선과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오늘 징계 취소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시점쯤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관련해서 반응을 좀 보인 게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보시죠.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습니다. 오늘 징계 처분 취소가 의결된 대상자들은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위원장입니다. 안녕 얘들아. 네. 뭐 당 지도부 얘기하시는 말씀입니까? 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예. 네. 고생이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 네. 예쁜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대변인은 방송 나가가지고 이준석을 제명해야 지지율이 3-4% 오른다 그러고 있는데 네. 아니 당의 지지율이 지금 진짜 경각에 다른데 지지율 3-4% 올리면요 총선에서 한 30석이 더 돼요. 예. 아니 그런 대단한 카드를 놔두고 왜 이준석을 네. 제명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제명이 아니고요. 징계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징계가 이제 깨끗해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일단 징계는 취소됐어요. 지금 1년 6개월째인데 이제 없어진 건데 그럼 원래 이준석 전 대표가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이었잖아요. 네. 이 위원장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당협위원장은 당원만이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원 자격이 정지됐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것도 못하게 그렇죠. 됐었죠. 절대 처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예. 그런데 이게 징계 그 기간이 도과돼서 다시 회복되게 되면 별도의 응모를 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 징계 취소라는 건 저희가 취소라고 할 때는 이게 소급표가 있어요. 원래부터 징계받지 않은 것처럼 되는 것이고 없었던 걸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급해서 징계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당원협의회 회장직도 그대로 유지되는 게 그렇게 해석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해석상으로는 다시 또 부활하게 되는 건데 그 그렇죠. 자리가. 당원당규에 명백한 규정은 없지만 오. 제가 이게 법률적 지식을 감안해서 판단한다 그러면 예. 소급표가 있는 취소로서 징계 처분이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예. 당원협의회 그 위원장직도 그대로 다 유지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노원병 당협위원장 지위는 바로 회복이 되는 걸로 일단 해석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럼 사실 당협위원장이 되면은 총선에서 공천에서 유리하다는 게 통상 인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 서울 노원병의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당협위원장은 사실은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당연한 게 여겨지는 직위죠. 예. 또는 출마 의무까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할 가능성이 큰 것이고 예. 또 본인도 뭐 출마를 한다고 그래 왔어요. 그렇죠. 노원병에 당연히 출마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아마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마를 하지 않을까. 또 그 정도의 경쟁력이 있고요. 예. 근데 출마한 경력도 있고 또 전국적 지도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전 당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을까. 물론 뭐 본인이 이제 그건 본인의 정치적 행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본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언행에 비춰보면 출마를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물론 뭐 당내적 경선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은 위상이나 인지도 봤을 때 노원병을 가지고 다툴 다른 만만한 후보가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그래서일까요? 이 징계 취소의 의미에 대해서요. 최근에 약간 귀를 잡는 분석이 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네. 이준석을 노원에 공천하는 것이다. 네. 공천을 줬는데 그걸 안 받겠다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예를 들어 노원 하나를 포기한다는 개념으로 이준석 씨에게 노원 공천을 제안하면 공천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면 그건 탄압받은 게 아니잖아요. 노원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네. 안철수 의원이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100% 떨어진다. 이준석 씨, 노원 공천 받습니다. 준비하세요. 네.
듣기에 따라 굉장히 묘한데요, 지금. 그냥 공천을 받게 되면은 가서 어렵고 뭐 자동으로 뭐 나가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자,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신 민주당 분이 계십니다. 화면 보시죠. 민주당이 참 이준석 전 대표 관심 많아요, 보면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인데 제목은 이준석의 비극적 시나리오예요. 근데 만약인데 이게 성사됐어요, 지금. 징계 취소됐죠? 그러면 신당 행위 좌절이 되고 사지인 노원병 공천이 될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 노원병은 허엄지다 이거죠. 근데 가서 사지니까 낙선할 거고 그렇다면 정계 조퇴가 된다는 거예요. 정계 조퇴 시나리오. 그렇다면 이번 징계 취소는 한마디로 이준석 죽어라는 것인데 이준석의 반격 카드가 궁금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시나리오예요, 지금. 자, 배은찬 소장님. 그러면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고사시키기 위한 게 바로 노원병 공천이다 이건데 이게 징계 취소가 그 의미라는 건데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노원병을 포기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시나리오가 정청래 의원의 시나리오가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선뜻 지금 징계 취소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 본인은 징계를 처음에 한 그게 잘못이다. 해소를 한다고 해서 처음에 징계를 한 그 잘못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다라는 건데 예. 그런데 또 안 받자니 당에서는 인요한 위원장까지 나서서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나 코리아 젠틀맨 진정한 애국자 예.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자산이다 만나게 돼. 이러는데 계속해서 이걸 마다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한번 지난 전당대회 때 올 3월이죠. 기억을 해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오롯이 이준석 전 대표 쪽으로 결집을 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노원이라는 데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마저도 공천을 받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전폭적으로 또 결집해서 지지를 안 한다. 투표를 안 해준다. 예. 이러면 낙선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러겠죠. 당장 지금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마다해도 아니다. 더 설득하겠다. 그러니까 더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중도층에서 보기도 그래 그래도 국민의힘은 애쓴다. 웬만하면 이준석 전 대표도 저렇게 당에서 끊임없이 지난번에 그 징계도 취소한다. 다시 와서 역할을 해달라. 구애를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안 받기도 참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대표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안 받고 결과적으로는 뭐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공천을 받았는데 낙선을 내버리면 그때는 또 이준석 전 대표의 경쟁력이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도 예. 누구를 만나도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도 아무도 지금 완벽한 해법을 제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이고 꼬여버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퇴양난의 소리인데 지금 다음 준비된 목소리가 여기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한 말이 있어요. 이것도 좀 잘 들어보시고요. 지금 김근식 교수께서 손을 드셨는데 제가 지금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말씀하실 기회를. 일단 이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북에서 거의 한 5등 했어요. 네. 그럼 이준석이 노원병에 떨어질 상황이라는 건요. 강북의 30개 선거구에서 뭐 다 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전략이랍치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노원병 나오면 떨어져요. 제가 노원병을 제가 사상 최다 득표율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김기현 대표 노원병 나오면 떨어져요. 김근식 교수님 지금 말은 웃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 스스로도 노원병이 너무나 어려운 곳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당에서 징계 취소했으니까 공천 가능성이 열렸잖아요. 지금 아주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공천이 난 여기 아니고 다른 곳 가겠어. 이럴 수도 없잖아요. 지금. 저게 정청래 의원이 말한 뭐 이준석 죽이기 시나리오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럴 때 보이는데 그것이 민주당 측에서 볼 때 이준석 죽이기로 해석이 되더라도 예. 이준석 대표가 직전에 우리 당의 대표였고 예.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단 1%의 애당심이 있다고 한다면 예. 노원병에 가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낙선이라는 걸 기정사실로 하는 것만큼 없는 그 무식한 게 없습니다. 총선은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예. 저도 떨어질 줄 알고 가서 한 지가 여러 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젊지 않습니까? 예. 나이도 저보다 20살이 밑에더라고요. 어. 그러면 젊은 나이에 당을 위한 충정심을 보여주고 지금과 같은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는 상황에서 예. 다시 한번 정치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고 열심히 가서 오늘부터라도 징계가 풀렸으니까 노원병 당협위원장으로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지지를 회복하고 예. 또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내년에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노원병에서 제일 경쟁이 높았던 게 본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조금만 더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전에 홍정욱 의원이 거기 당선됐었어요. 예. 그게 사지가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겉돌고 있고 다른 데로 돌아다니니까 그런 것이지. 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저런 말들을 하는 것이지. 콩밭은 어디입니까? 이게 쫓겨나고 싶은 거죠. 아, 당에서 쫓겨나고 싶다. 지금 아까 나와서 한 이야기도 새빨간 거짓말인 게 아니 이준석을 제명해야 2, 3%가 올라간다는데 왜 제명시키지 않냐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게 MBN 아침에 매일 경기에서 김민수 당 대변인이 패널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패널로 김민수 나왔을 대변인이 때 얘기를 한 건데. 당의 공식 대변인 입장이 아니라 정치 패널로 진행자가 질문을 한 거죠. 이미 며칠 전부터 이준석 대표가 자기는 12월까지 지켜볼 것이고 탈당까지 모든 게 다 선택지 있다라고 기사가 나와서 탈당설, 신당설이 무궁무진하게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매일 경기에서 앵커가 물어본 거예요. 정치 패널 나온 예. 사람한테 탈당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길게 보면 지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라는 개인적 견해를 낸 거예요. 예. 그게 제명해야 2, 3%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거꾸로 치환시키고 그걸 있잖아요. 전체 당의 의견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교묘한 거네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환시켜서 마치 당 대변인이 공식 발표를 해서 예. 이준석을 제명해야 2, 3% 올라갑니다라고 말한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반박을 하잖아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정치를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정치의 기본은 아직 젊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 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이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 당을 자기가 변화시키고 혁신시키기 예. 위해서 자기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정치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김근식 교수님께서 그냥 막 쏟아내셨어요. 지금 뭡니까? 그러면서. 자, 윤경호 소장님. 요 이른바 이준석 공천 뭐 죽이기 시나리오 뭐 이렇게 할까요? 이 시나리오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 신당 좌절시켰다. 이거 하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징계 취소를 통해서 신당은 좌절된 거라고 명분 보십니까? 싸움인데 지금 예. 명분에서 확실히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징계 자체를 거부하겠다. 오. 처음부터 왜 나를 징계했느냐라고 이준석은 아마 되물을 수 그렇죠. 있어야 그 되는데. 징계 시작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인요한 등장 이후에 이준석을 징계해서 풀고 대사면 운운하고 결국 오늘 결정까지 나오기 전에 또 일각에서는 뭐 정보지 차원에서 나온 얘기였지만 예. 지금 무고죄로 이준석을 검찰에서 기소할지 모른다는 얘기도 한동안 돌았어요.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아니 검찰이 나서가지고 오히려 발목을 잡아버리면 예. 이건 뭐지 하는 얘기가 나돌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려진 이 결정은 이준석 신당이라는 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것처럼 예. 보였어요. 물론 바른미래당 전과가 있긴 하지만 예. 그러나 이준석 신당 때문에 느닷없이 어느 여론조사 회사에서 윤석열 신당이 만들어지면은 국민의힘 뭐 민주당 누가 더 영향을 받을까 예. 또는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어디가 영향을 받을까 이런 거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심을 확 끌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좌절시키는 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 다만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노원병이니까 가능성 없다. 이건 제가 보기엔 노원병의 유권자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얘기 같아요. 아주 총선도 아닌데 너무 그냥 짐작하는 거다 마음대로. 아니, 노원병의 유권자들이 이미 거기는 한쪽으로 정치 성향이 쏠려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든 국민의힘에서 예. 하든 그건 정말 모욕적인 얘기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신당을 만드는 걸 좌절시키는 예. 효과 거기에서 딱 멎어서 평론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경호 수장님하고 김근식 교수님의 그 분석이 약간 일맥상통한 게 있네요. 지금 그거 섣불리 판단할 게 아니다. 사지는 민주당 시각이에요.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당은 좌절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약간 신당에 대해서 뭔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꺼내놉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12월에 결단하겠죠.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에서 뭔가 전열을 정비하고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총선을 대비할 수 있는 마지노선 같은 겁니다. 저는 마음속에 정해둔 게 있지만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예. 이제 저에게 의미 있는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날짜. 정기국회 예산이 12월 12일이거든요. 예. 뭐 그 이후에 그 한 다음 주 정도 생각 안 하겠느냐. 아. 정치적인 일정으로 보면 뭐 김종인 영감님이 보는 타임 스케줄하고 이준석이 보는 타임 스케줄하고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1월 달에 조금 빨리. 행동하는 게 좋다 이런 건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제시키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30분 아닌가? 동안 뭐 무슨 얘기하겠어요. 이준석 전 대표는 뭐 12월 언젠가 날짜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조원진 대표는 최근에 정치권 어떤 행보에 대해서 좀 많이 맞추셨죠?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좀 목소리도 들어보고 이제 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 보십니까? 혹시 탈당 뭐 이런 게 들어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징계 취소 의결이라는 게 브레이크를 건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러 가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취소 의결이 2일 날 있다는 걸 다 아는 상태에서 하루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러 가고 언론에 공개하고 예. 뭐 가면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긴히 상의할 게 있다. 그런데 길게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만남을 공개하고 싶다는 거죠. 내용보다는 네. 내가 만나러 왔다라는 내가- 걸 알리고 싶다는 네, 겁니까? 내가 만나러 왔고 만났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오늘 징계 취소 의결을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내 입 다물고 조용히 있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 예상했던 대로 오늘 아침에 그냥 징계 취소 의결을 하는 비슷한 시간에 나와서 한 바가지 지금 쏟아 부은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냥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럼 그 갈 길이 뭡니까? 갈 길은 뭐 하여튼 같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같이 하는 건 아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그러니까 길입니까 이게 그럼? 이건 뭐 이제는 지금 현재 탈당의 길이냐 뭐 신당의 길이냐 탈당 후 신당이냐 아니면 그냥 무소속 연대로 가느냐라는 예. 그런 정도의 선택지 외에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남아있는 길이 안 보이고요. 그럼 최소한 국민의힘을 떠난다, 같이 안 간다 이겁니까? 같이 갈 수는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최근에 그 보였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은 예. 그 쫓겨난 과정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는데 예. 정말로 인간적으로 수모를 당했고 대표를 지낸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법적인 조치까지 가서 이건 정말 이게 대표였나 예.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인간적 수모를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같이 가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건널 수 없는 다리를 이미 여러 개 건넜고요. 이미 사실은 당정만 남아 있는 거지. 전 대표니 뭐니 이런 거 다 예. 지금 많이 지나간 것 같고요. 신경민 전 의원께 제가 추가 질문 드리면 이거는 지금 같이 못 간다는데 일단 가정은 같이 간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노원병의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출마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낙선이 될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낙선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이준석 전 대표는? 나이가 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같은 지역구에서 4번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3번이잖아요. 이미 3번 떨어져서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져서 4번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건 좀 정치적으로 아무리 험지지만. 네, 어렵죠. 아주 짧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에 나가서 그 결과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정을 봐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총선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국민의힘에서 해야 되는데 예. 우상호 의원 또 정청래 의원 민주당에서 할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수용을 해서 들어오면 굉장히 당에는 도움이 돼요. 예. 인요한 혁신위도 또 성과로 이렇게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죠. 예. 이건 더불어민주당에는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차라리 신당 만들어서 나가라. 나가줬으면. 봐라. 이준석 대표 이거 어떻게
이준석 대표 기분에 이거 견딜 수 있겠어 나가. 이건 제 어디까지 내 피셜입니다. 그러면은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 소선거구 제도에서 그래도 수도권 MZ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준석 전 대표라면 신당을 만들고 그걸 누구랑 만들든 간에 대체로 젊은 세대일 거예요. 그러면 2030 세대에게 국민의힘의 표를 가져가는 앗아가는 그런 신당이 나온다면 이건 민주당에게는 또 반사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람을 지금 얘기한 것 같다 이건데 요 주제 관해서 윤기찬 변호사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보인 반응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의 이철규 전 사무총장.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사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런 거 여러 책임 문제에서 당직을 이제 떠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재위원장이 오늘 다시 임명이 됐어요. 이거를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런 비판이 계속 누적이 되면 이게 탈당의 명분이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건? 그러니까 이준석 전 당대표의 목표는 당선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당선이요?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국회 입성이거든요. 그것이 탈당 후에 무적자로 들어오든 아니면 신당을 차려서 들어오든 그러니까 신당을 차려서 들어오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좋은 지역에 무적자로 들어오는 방법, 이 방법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국민의힘이 당 지지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래서 본인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안 나가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안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리 탈당했으면 아마 이 국민의힘과의 결별이 이미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가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감안하면 대구 정도의 무소속으로 대구 무소속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신당을 창당한다 그러면 대구에서는 사실은 당선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바람몰이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그 하나하나 명분을 쌓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저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본인 당대표 시절에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당대표 자격이 있든 없든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펼치면 될 것을 저렇게 또 내부에서 옛날처럼 안 좋은 얘기들 쏟아낸다 그러면 본인한테도 안 좋아요. 본인이 어떤 형태로 출마를 하든지 간에 출마를 한다면 그게 무소속이든 당적이 있든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토 세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전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관련해서 어떤 글을 또 올렸어요. 본인의 SNS상에. 그 내용이 이겁니다. 현재 단계에서 유승민과 창당 고민 안 나눠. 이게 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재 단계예요. 현재 단계. 그럼 앞으로 단계 모른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과는 창당 고민 안 한다. 그럼 다른 사람하고는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안 한다는 뜻입니까? 하나 더 보죠. 비만 고양이 질타했을 뿐인데 TK 움직임이 있어 다행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비만 고양이를 질타했는데 TK 움직임. 무슨 본인이 한 말에 반항이 있다, 반향이 있다 이런 뜻 같은데 아무튼 신당 관련해서 앞섰고 다시 볼까요? 현재 단계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는 논의를 안 한다. 그러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다음 단계는 다른 사람하고 논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알쏭달쏭합니다. 아무튼 뭐가 생각이 복잡해 보이기는 하네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요, 이준석 대표는 정치의 현실과 명분을 잘 우선순위를 잡아야 돼요. 아직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길게 정치를 할 생각해야 됩니다. 당장 내년 눈앞에 어떻게든 배지를 다는 게 목표라고 하면 이러저런 엄청난 정치적, 현실적 계산을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대충 국민에 싸워가지고 쫓겨나는 모양새를 하고 대구에 있는 수성구 정도의 무소속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서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명분도 잃고 민심도 잃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배지 한번 달고 끝나는 겁니다. 정치는 길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보다도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 아니긴 하지만 젊은 분이기 때문에 정치는 명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DJ도 마찬가지고 YS도 마찬가지고 노무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분을 갖고 부여잡고 끝까지 가다 보면 큰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명분은 뭡니까? 이 당에 대한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당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가장 최소한이 뭐냐면 자기의 이 당의 변화를 위한 자기의 열정을 이 당에 쏟아야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원에 가서 자기가 방패막이가 돼서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그런 각오로 수많은 사람이 당협위원장에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는 명분이 우선입니다. 자, 오늘 징계 취소 결정이 확정이 돼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이 주목받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건가? 노원병은 어떻게 되는 건가? 총선은? 그럼 신당은? 탈당은? 이렇게 계속 질문이 나오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첫 번째 이슈 좀 정리해 드렸고요. 그럼요. 이쯤 돼서 이준석 전 대표와 요즘에 악연을 계속 이어가시는 그분 계시죠? 오늘 모셔볼 예정인데 그 전에 그분이 등장하는 영상이 좀 하나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이준석은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고 건강 이상설을 퍼뜨렸는데 춘천 마라톤 42.19km를 4분 33분에 완주했습니다. (4분이) 아니고 4시간이겠죠. 자, 그럼 안 의원님 모시겠는데요. 지금 어디 계세요? 나와 계신지요? 안 보이는데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안 의원님? 아니, 뒤에서 나왔습니다, 안 의원님 지금. 마라톤 완주한 자 누굽니까? 나오셨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요. 마라톤입니다. 예, 근데 예. 아니 가슴에 무슨 마라톤 할 때 등번호 같은 걸 붙이고 나오셨는데요. 거기 숫자가 예. 43304 이건 뭡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4시간 33분 04초입니다. 기록. 춘천 마라톤을 제가 4분 33분 아니 4시간 33분 만에 완주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게 또 숨이 많이 차신 모양이에요. 자꾸 4분 33분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해외 대회에서는 총 3번 풀코스로 뛰었는데 국내 대회로 완주는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 소감은 어떠십니까? 힘들죠. 이상입니다. 네. 간단한데요. 힘들다고. 참 싸늘하네요. 네. 근데 왜 선거는 완주 못하고 철수하시는 거예요? 다 완주했습니다. 제가 처음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되지 않았습니까? 왜 제가 철수했나요?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다음에도 또 완주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망입니다. 유권자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일단 당에서는 징계를 취소했는데 왜 그 징계 서명 운동 4만 명이나 됐다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에게 열을 올리는 이유가 아주 있어요? 엉망입니다. 제명해야 합니다. 4만 명이나 했으면 이거는 들어봐야 됩니다. 청와대 청원도 어느 일정 정도 넘어가면 들어주는 게 그 목표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건 부당한 겁니다. 배 소장님도 서명해 주십시오. 근데 이미 징계 결정 나왔는데 아닙니다. 징계 취소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당원의 뜻을 물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 아픈 사람 상대 안 한다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실망입니다. 저희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질문이 좀 하나 있는데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요,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저희가 패널 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혹시 이준석 전 대표가 전 징계 취소됐으니까요. 노원병에 공천을 받아 출마하면 혹시 낙선 운동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해서. 이런 질문 정말 실망입니다. 역시 가는 게 답입니다. 여보 마라톤 뛰러 갈게. 그냥 가셨군요, 그냥. 좀 까다로운 질문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수하시네요. 철수해버렸습니다. 하여튼 4시간 33분은 대단한 기록인 것 같아요. 아마추어로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인물은 또 다른 징계 취소의 대상이 됐죠.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인데요. 우선 관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멸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나는 징계를 취소하고 안 하고는 나는 내 정치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년에 내 출마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징계를 받은 게 앞으로 정치 역정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나름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합니다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 혁신의 진정성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윤기찬 변호사님. 김기현 대표 지금 말 들어보니까요.
뭐 취지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징계는 합리적이고 정당하지만 당 화합을 위한 조치다 지금 징계 취소가. 그리고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수용하는 거다. 이걸 강조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뭐 홍준표 전 대표의 어떤 반응에 대한 반응 아닌가 싶은데 반응에 대한 반응을 저렇게 한 것 같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행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트집을 잡는 것이 이해는 돼요. 왜 저런 거 하는지가 이해는 되는데 홍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저런 말씀 하시는지. 이게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전략적 어떤 행보가 아니고 사감의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감이요? 김기현 대표에 대한 사감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사면이라는 단어가 적절치는 않죠. 그러나 뭐 그 취지를 다 이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사면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이게 정치적인 표현이거든요. 뭐 대사면 화합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전에 했던 그 징계 절차가 정당하다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 취소는 약간 뭐 다의적인 언어지만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이 불쾌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이해는 하셨을 텐데 왜 저런 그 공격을 계속 하는지를 따져봤을 때 정치적인 목적은 없다. 다만 김기현 대표의 사감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일단 오늘 조치가 결정이 됐어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본인의 어떤 반응을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 내용입니다. 요 내용 말고요.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반응을 주세요. 이 징계 취소에 대한 반응이요. 일단 한자로 과하지요. 그러니까 뭐 가랑이 사이를 걷는 그런 수모 이거 잊지 않는다. 그리고 메뚜기는 튀어야 한철인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자, 이거 비난인데요. 지금 일단 비난 섞인 반발인데 요거요. 일단 윤경호 소장님. 메뚜기는 누굴 보고 메뚜기라고 저러는 걸까요? 지금 지금으로서는 김기현 대표겠죠. 김기현 대표를 지금 메뚜기로 간주하는 거다 지금. 지금 뭐 임기찬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감의 표현인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저에게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공당 내에서 매를 때리는 쪽과 매를 맞는 쪽이 서로 명분도 없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용도 안 하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시계를 좀 돌려보면 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했느냐. 수해 때 골프 쳤다. 수해 때 문제였잖아요. 행동을 너무 함부로 했다. 공인으로서 그게 맞는 거냐. 당에 누를 끼쳤지 않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게 1호 안건이라면서요. 혁신위에. 혁신위의 1호 안건이 과연 홍준표와 이준석에 대한 자기네 당내에 징계를 했던 사람들을 징계를 취소하는 게 1호 안건이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 건가. 그러면 혁신이 왜 출범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에 유권자들이 단지 강서구 구민을 뛰어넘어 국민 여론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고 매를 때린 거라면서요. 그럼 그 매를 때린 게 국민의힘 당내 당원들 또는 열렬한 지지자들 그들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들만 관심이 있는 사안을 1호 안건으로 꺼내놓은 거. 이게 도움이 될까? 그게 아니라 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우호적이었던 중도 세력들 아니면 뭐 비판적이었던 세력들이 더 등을 돌리지 않게 그건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상황을 국민의힘이 좀 잘 보좌해라 이런 의미였을 텐데 겨우 그걸 외연을 확장해라라고 하는 주문을 실천할 혁신위가 1호 안건이 내부에 징계를 했던 사람들 징계 풀어주는 게 1호 안건이다. 이건 저희처럼 전혀 국민의힘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다리를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 같다. 이게 과연 외연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 때린 매 이걸 제대로 달게 맞는 자세인가. 그건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주문을 하고. 그러면 윤경호 시장님께서는 홍준표 시장의 반발이 이해되신다는 뜻일까요? 뭐 이해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건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이준석 뭐 신당 만들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거 이건 전략적으로 좋아요. 그러나 오죽하면 이 징계 뭐 해주는 게 나한테는 오히려 내 정치 역정에는 더 도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에게 징계를 했다가 풀어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신경민 의원님, 지금 메뚜기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하루살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전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인데 혹시
김기현 대표 그 위쪽까지 바라보고 뭐 한 말일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겠죠. 김기현 대표 하나만 지금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당 전체의 김기현 체제를 수호하고 위호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또 배후 세력에 대해서를 다 지금 그럼 이른바 친윤 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전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혁신위 1호안건 치고는 좀 초라하게 됐습니다. 이걸 지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다 세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조용히 있는 사람은 김재원 최고위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뭐 지금 엄청 어떻게 보면 폄하를 하고 욕지거리를 해서 지금 이게 과연 사면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고 금방 윤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1호 안건, 혁신이 1호 안건으로 이게 합당한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갈 길을 지금 잃은 거죠. 거기다가 김재원 위원은 지금 조용히 있는데 예. 이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5.18로 징계를 받았는데 혁신이 1호 외부 일정이 5.18 묘지였습니다. 그러면은 5.18 발언을 이렇게 한 사람을 징계를 하고 이걸 징계를 취소한다고 그러면은 예. 뭔가 설명은 해줘야죠. 그러면 이게 본인이 그러면 정말로 100배 사죄를 하고 예. 혁신이나 아니면 지금의 지도부도 이 발언은 정말 잘못됐지만 뭐 하여튼 징계는 취소하게 예.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그러면 5.18에 대해서 가서 묘에 가서 엎드리기만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조치는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홍 시장이나 뭐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 전략적인 거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치고요. 홍 시장이 또 이렇게 하는 건 홍 시장의 이 반발은 명분도 없어요. 수해 골프인데 예. 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고 뭐 이렇게 반발하는 예. 사람을 혁신 1호 안건으로 징계를 취소해야 되나요? 이 근본적으로 1호 안건과 오늘 징계 취소 의결은 지금 뭐 거의 퇴색했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사실은 홍 시장의 경우는 계속 최근에 며칠 동안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강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반발했는데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인식하는 걸까요? 그리고 너무 자주 올려요. 자주 올린다? 그리고 너무 그 표현이 과해요. 그러니까 좀 요즘에 조금 화가 많이 나신 것 저기 같은데요. 뭐 분수 모르고 날뛰면 뭐 무슨 시즌 2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이고 대선 후보하고 당대표 2번까지 하신 분인데 저 같은 경우도 SNS 뭐 하나 써보려면 굉장히 신중을 거듭하거든요. 근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속필이신가요? 모르겠습니다. 뭐 닥치는 대로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게 자체가 사실 이준석 대표 징계에 사실 끼워 넣기가 된 거죠. 1+1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지적하신 면에서는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당을 새롭게 혁신한다는 의미에서 큰 틀에서 대통합을 이룬다는 큰 명분으로 예. 주요 징계 대상자들을 이렇게 징계 취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을 꼭 넣어서 징계 취소를 했던 이유는 그냥 잘못한 걸 풀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된다는 두 분의 지적이 올바른 지적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졌기 때문에 이 진 이유는 대통령실과 당과의 수직적 이 구조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자는 게 제일 중요하고 대통령의 국정원의 스타일을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과 당의 그런 불균형적인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준석 파동이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징계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징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었고 비대위가 들어서고 그때부터 파동이 생긴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징계 취소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서야 당연히 혁신위 활동을 끌어내리고 싶고 혁신위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지만 지금 혁신위에서 이러한 건으로 이준석을 징계 취소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준석을 전략적으로 못 나가게 했다는 게 전혀 아니고 이준석 파동이라고 하는 작년에부터 겪었던 우리 당의 내부의 이 홍역을 원점으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 또 대통령과 우리 당의 관계를 정상으로 시도해보겠다. 정상으로 돌려보는 걸 모색해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첫 발짝을 그렇게 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저는 겁니다. 데이터상으로 짧게 이건 하나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면이 전환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유한 혁신위의
전략이 먹혔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하지요. 이게 우리 또 쉽게 풀이하면 과하지요.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당에서. 예. 그런 게 일종의 우리가 이른바 언더독 이펙트가 있거든요. 예. 이른바 약자 현상. 누가 계속 때리고 하면 그 사람은 약자로 돼서 유권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좀 연민을 동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징계 취소됐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러면은 이게 그동안 압박받던 상황이 사라졌네. 예.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도 내가 압박받던 상황이 사라졌네. 이게 상황이 국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나에게는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압박받는 이 언더독 이펙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봤는데 그게 달라져? 이거 나 못 받아들여. 내가 계속 압박받고 있다니까 이걸 또 강조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징계가 취소되는 게 좋을 게 없다라는 걸 혹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 추정이 섞인 분석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강하게 취소 안 받아요. 거의 이 수준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도 그렇고요.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신 분 인유한 혁신위원장 최근에 좀 쓴소리 좀 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거를 한마디 했어요. 무슨 사면이냐? 맞습니다. 저도 뜨끔했어요. 그 당의 룰이 있고 제도가 있는데 그걸 그러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을 도울 때는 그 게임을 할 때는 그 게임의 룰을 따라야죠.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동의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그분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거나 무슨 아량을 베풀거나 했던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홍 시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또 준비 중이신데요. 자, 홍 시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홍준표입니다. 나오셨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표정이 굳으셨네요. 이렇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은데 그냥 질문 좀 하나 바로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인유한 위원장이 게임 룰을 얘기했어요. 게임 룰은 지켜야 된다고. 근데 그 게임 룰 지키실 생각 있으실까요? 그 토론원의 혁신위원장이 뭘 자꾸 한다고 당에서 이제 30년간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한테 떠듭니까? 허런 눈이라고 그러시네. 가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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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자하기 짝이 없죠. 예. 그런 사람 처음 봅니다. 시장님, 그런데 사면 아니다. 사면은 뭐 대통령이나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혁신위에서도 징계 취소로 용어를 바꿨는데 아니 시장님 말씀대로 용어도 바꿨는데 왜 노발 노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면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거를 첫 번에 쉬었다가 갑작스럽게 뭐 바꾼다고 해서 그 의미와 목적이 그 퇴색되겠어요? 내가 그 정도로 정치적인 실력이 없다고 배 소장은 그래 보시는 겁니까? 제 의견 묻지 마시고요. 방자하다. 네네. 자, 그런데 하여튼 간에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징계 취소를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를 하시니까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홍카콜라 아니다. 신카콜라다. 심정이 어떠세요? 내는 당의 본류입니다. 여기저기 지류지천에서 이리저리 생겼다가 튀어나온 지류가 아니에요. 본류기 때문에 애들 싸움, 애들 놀리는 데 뛰지 않겠습니까? 배 소장도 애들 수준인가 봐요. 저는 수준이 높죠. MBN 나왔으니까. 근데 그 요즘에 그 수해 논란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 SNS 많이 쓰시잖아요. 하도 많이 쓰니까 우리 김근식 위원장도 많이 비판을 했는데 김근식 위원장하고는 안 친하나 봐요? 내 전화 끊습니다. 가짜는 질문에 아니. 한 질문만 더 하면 그래서 SNS를 썼다 지웠다 하시는데 뭐 눈치 보시는 거예요? 사실 좋아요 수가 부족해요. 좋아요 수가 부족하다고요? 그럼 가짜는 질문에 가짜는 농담으로 응수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요. 징계를 당으로부터 받은 게 앞으로 정치 행보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자, 겁니까? 저는 전화 끊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이거 방지하기 짝이 없어. 그냥 끊고 가셔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유. 아니, 자, 홍 시장님 화난 건 이해가 되는데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화난 건 뭡니까? 그러게요. 뭔가 뭐 빙의가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는 이상민 크리에이터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바로 가버리셨어요, 그냥 같이. 알겠습니다.